이번 영상은 한셀에서 ITQ 엑셀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행과 열이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엑셀보다 좀 편한 부분입니다. 엑셀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나와 있는 열과 행의 머리 부분만 표시가 되고 이 부분은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한셀이 조금 더 편하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시트가 하나밖에 없는데, 자, 두 번째, 세 번째를 합니다. 자, 세 번째에 있는 시트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키보드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선택이 되죠. 이걸 그룹 B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A열에 나와 있는 거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열 너비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얘를 1로 바꿔줍니다. 1 쓰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걸 선택하기 위해서 전체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보면 자,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 걸 뭐로 선택을 하냐면 굴림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굴림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11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 및 회계 방식은 오른쪽 정렬. 근데 이제 숫자인 경우는 대부분 오른쪽으로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그랬기 때문에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가운데로 처음부터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시트 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얘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름을 지정할 수 있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이름은 제 3작업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요거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제 3작업부터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셔서 제 2작업이라고 입력을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제 1작업 작업이라고 입력을 하고 설정을 눌렀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 자, 지금 보면 이제 3작업부터 1작업으로 오게 되면 마지막 부분이 1작업의 화면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입력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1작업부터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라고는 대부분 하지만 시험 볼 때 이 제3작업 부분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소지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랬을 경우를 이제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제3작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러분이 그룹을 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작업, 2작업, 1작업을 하니까 그룹이 풀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게 그룹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얘를 입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또 지워야 되는 작업도 하게 되죠. 자, 그것이 1작업부터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3작업, 2작업, 1작업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B에 4부터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B에 4부터 입력을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블럭을 쭉 하는 게 아니고 자, 처음에는 그냥 행 부분만 입력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영어 한글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입력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냥 하게 되면 자, 관리 코드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옆으로 갑니다. 이런 편한 점 때문에 블럭을 하고 입력을 하는데 여러분이 나는 이거 편하게 못 느끼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블럭 안 하고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사, 구분, 차종, 그 다음에 주행, 거리라고 하고 자, 두 줄로 돼 있어요. 한 셀에. 자,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되죠. KM. 자, 그 다음에 엔터 치고 그럼 이제 벌어지면서 옆으로 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입력하고 판매가, 연료, 그 다음에 판매가, 자, 그 다음에 Alt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순위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커서가 다시 제어권이 앞쪽으로 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관리 코드 먼저 입력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S1-001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대문자로 S1 001 하고 엔터를 치게 되는데 자, 여기서 Shift 누르고 물론 하셔도 돼요. R2 빼기 001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Shift 누르고 대문자를 하는 것이 좀 번거롭다 그러시면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 캡슐락이라는 게 있어요. 왼쪽에 Shift 위에 있는 거. 자,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했는데요. 이게 캡슐락이죠. 자, 그리고 캡슐락을 누르게 되면 이 부분쯤에 불이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캡슐락 부분에 불이 들어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캡슐락이 대문자 또 한 번 누르면 소문자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그거 잘 확인하시고 자, 현재는 캡슐락을 눌러서 제가 대문자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입력을 할 겁니다. S의 3입니다. 3 다시 그 다음에 002
자, 이렇게 입력을 쭉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제조사하고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자, 이렇게 입력을 할 건데, 현대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 쌍용, 기아, 3개의 종류를 썼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쌍용이라고 입력할 때 쌍이라는 글자만 넣어도 용이라는 글자가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엔터, 기, 엔터, 기, 엔터, 현, 엔터. 자, 이런 식으로. 아, 제가 입력을 너무 빨리 했나봐요. 기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구분, 이렇게 나오죠. 자, 승용차, 그 다음에 레저, 그 다음에 승용차는 승만 써도 되죠. 자, 만약에 이제 네 번째가 승용차인데, 레저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쳤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고치러 가야 되니까. 자, 이럴 때는 마우스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키보드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위쪽으로 갑니다. 만약에 이거 한 글자만 고칠 거면 키보드에 F2를 눌러서 고치면 되는데, 자, 우리는 레저라는 글씨 전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F2를 누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승용차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저라고 되어 있는 거 하고, 승용차, 그 다음에 레저, 그 다음에 승용차,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옆에 있는 차종도 마찬가지로 아반떼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X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죠. 우리가 대소문자를 캡스락을 눌러줬기 때문에 그냥 누르면 대문자로 표시가 됩니다. 아, 나는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나와야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캡스락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소문자 X를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거는 여러분이 문제를 잘 파악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주행거리, 얘를 입력을 합니다. 자, 주행거리 13226인데 13226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지금 컴마 표시가 없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입력하면 여러분이 제대로 맞았는지 좀 보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네는 블럭을 한 다음에 위쪽에 나와 있는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에 보시면 컴마가 있어요. 자, 쉼표 스타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얘는 회계예요. 자, 이렇게 한번 눌러주게 되면 지금부터는 다 회계 방식이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좀 수월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32, 그 다음에 545 하고 엔터, 1629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296인가요? 자, 296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바로 지정이 된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도 그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연식을 입력해야 될 텐데요. 연식에 보면 2020년 하고 한글이 써 있습니다. 2020년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얘는 문자 형식으로 가죠. 자, 그런데 이제 가운데 정렬을 우리가 해놨기 때문에 처음에, 자, 그래서 가운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그냥 2020 쓰고 년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아래쪽 그 조건 부분에 보면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그냥 문자 형식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19년이라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판매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컴마 유형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클릭,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마지막 클릭. 자, 아니면 여러분이 클릭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로 내려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컴마 유형을 다시 쉼표 스타일.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쉼표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를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는 반응을 안 하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숫자를 입력하면 알 수가 있어요. 5150000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쉼표 스타일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입력을 다 해놨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아래쪽에 이제 내용을 또 입력을 해야 되죠.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 가로 안에 KM,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연식이 2020년인 차종수, 2020년인 차종수 하고 엔터. 평균 거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세 개를 선택을 해서 병합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병합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병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함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너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병합을 해주고, 병합은 여기에도 있고 이 부분도 있어요. 자, 어떤 걸 선택하든 여러분이 편한 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세 칸이 병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 자, 그 다음에 최저 주행거리 라고 되어 있고 역시 킬로미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관리 코드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 띄고 판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입력이 돼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부분을 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 줄을 잡아주고요. 컨트롤 누르고 아래쪽 두 줄을 뺀 나머지를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줄을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지금 테두리에 관련된 게 있어요. 물론 이제 편집이나 아니면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도 테두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다른 테두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시험지에 모든 테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두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얘를 굵은 테두리 바깥쪽 두꺼운 거죠. 자,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잡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엑셀하고는 단어만 조금 다른 뿐이지 결과물은 똑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도 X라는 표시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얘도 역시 테두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다른 테두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서 여기 지나가는 부분에 모서리 부분에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표시가 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제목에 해당하는 그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위에 1, 2, 3행이 좀 좁은데 얘를 조금만 넓혀주겠습니다. 한 요 정도 넓혀주고, 자, 거기에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도형을 넣어준대요. 자, 그러면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면 여기에 있어요. 자, 얘를 선택해서 십자 모양 바로 옆에 보시면 배지라는 게 있죠. 자, 배지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B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서부터 G하고 H 사이 이 부분을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푸른 중고 나라 자동차 판매 관리.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A를 그 자리에서 눌러줘요. 그러면 글자만 선택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굴림의 24 검정이에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굴림,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굵게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 그랬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검정색으로 선택을 합니다. 제목의 배지와 그림자를 그랬으니까 얘를 선택을 하고, 서식이라는 부분에도 채우기가 있고요. 자, 얘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채워라 그랬으니까 채우기를 노란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림자를 하라 그랬으니까 도형 효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그림자를 가면 됩니다. 자, 글씨에 뭐라고 써있냐면 옵셋 오른쪽 그랬으니까 이거를 언제 다 이렇게 일일이 보겠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림자가 나와 있는 그거를 먼저 가면 아, 오른쪽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안쪽이라고 되어 있는 건 도형의 안쪽에 그림자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지에는 옵셋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엑셀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자, 요거로 그냥 하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밑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크기 조절을 해줄 거고요. 옆으로도 조금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얘가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도형이라고 되어 있는 데 가셔도 되고, 아니면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가운데로 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만들어 그랬으니까 결제란은 세 줄로 만들어도 되고 네 줄로 만들어도 돼요. 자, 그러면 세 줄로 만드는 걸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결제라고 되어 있는 걸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병합을 해야 되겠죠. 병합을 해주고 얘를 조금 줄여줘요. 그리고 글씨가 세로 방향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글씨를 세로 방향으로 해주는 얘를 이용해서 세로 방향으로 쓰는 세로 쓰기 이걸 선택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원, 그 다음에 대리, 그 다음에 팀장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을 입력을 할 때 지금 십자 모양을 만들었을 때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오른쪽 하단 이 부분에 내용을 입력하시는 게 좀 수월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얘네들을 이제 병합할 부분을 잡아줘야 되겠죠. 자, 두 개에 해당하는 건데 난 너무 좁아요. 그러면 세 개를 잡아서 하시면 되겠죠. 병합을 한 번 누르고 또 한 번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 병합을 하신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옆으로 끌고 가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테두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테두리를 선택해서 모든 테두리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럴 때 얘가 너무 넓어졌어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여기를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전체적으로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엑셀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얘를 컨트롤 C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보시면 붙이기라는 게 있어요. 자, 붙이기에 보시면 모두, 수식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죠. 연결된 그림으로 붙이기라고 되어 있는 거 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연결된 그림으로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연결됐다는 거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우면 얘도 지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만들어진 건 갖다 놔야 되고요. 자, 얘를 범위를 지정을 해서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얘도 범위 지정하고 좀 늘려주고 얘도 늘려주고. 자, 이래야지 얘가 들어가니까 되도록이면 이 만들어진 얘는 건드리지 마세요. 자, 여기서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건드리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좁게. 이러면 얘까지 같이 좁아지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지워라 라고 했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하고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삭제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게 되면 지워지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B의 4부터 J의 4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자, 이 부분과 G의 14, I의 14라는 얘기는 지금 이 부분을 색깔을 주황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래서 범위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색 지정하는 부분에 가서 주황으로 선택을 해주시는데 엑셀에서의 주황과 조금 달라요. 자, 요거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여긴 노랑입니다. 자, 그래서 주황으로 선택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효성 검사를 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HA14에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갖다 놓을 위치를 선택을 먼저 합니다.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고 가면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얘를 목록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목록을 선택을 해주고 원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너무 친절하게 문제에 나와 있어요. B의 5부터 B의 12까지를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의 5부터 B의 12까지 얘네들을 범위를 잡아줘요. 그러면 B의 5부터 B의 12 절대 주소를 이용해서 표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설정을 누르게 되면 콤보 상자가 하나 나와요. 자, 이 부분에다가 시험지에 나와 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쓰게 되면 얘를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고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판매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1을 붙인대요. 그리고 컴마가 다 들어가 있어요. 컨트롤 1번을 누르면 얘가 셀 서식으로 들어가죠.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회계 방식으로 지금 돼 있어요. 우리가 컴마를 눌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셔서 이 부분에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나는 그냥 입력을 하겠다 이 부분에 그러면 여기에다 따옴표하고 원하고 따옴표 닫아주고 이렇게 지정하면 위쪽에 바로 내용이 나와요. 딴 데는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네를 다 지우고 샵, 컴마, 샵 그 다음에 따옴표 안에 원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왜냐면 셀 서식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넣었더니 벌써 1이라고 표시가 된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G의 5부터 G의 12까지를 그랬으니까 G의 5부터 G의 10이면 여기죠. 자, 이 부분을 연식으로 이름 정의하라 그랬으니까 자, 이름 지정하는 부분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자,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연식 그리고 반드시 엔터를 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엔터를 쳤을 때 남아 있어야 얘가 이름이 지정된 거예요. 자, 만약에 얘가 이름이 잘못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이 이름은 수식을 위해서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식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이름 관리라고 돼 있는 부분을 들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추가를 할 건지 편집을 할 건지 아니면 삭제를 할 건지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은 이제 일반적인 서식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함수의 아래쪽 7번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수식을 이용하여 행 전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들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범위를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조건부 서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거기에 규칙 관리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물론 이제 위쪽은 우리가 범위를 잡은 현재 영역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셀 값이 아니라 수식으로 지정을 하고요. 나머지 이 부분에서는 그대로 이제 내용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판매가가 500만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판매가라고 돼 있는 거에 첫 번째를 잡아주고요. 자, 이랬을 때 숫자 5라고 돼 있는 부분에 왼쪽에 달러가 지금 붙어 있잖아요. 자, 그 5는 6으로 7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키보드 F4키를 눌러서 한 번, 두 번을 누르게 되면
달러가 없어집니다. H에만 달러가 붙었죠. 자, 그 다음에 얘가 크거나 같으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500만 이상이냐라고 질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설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아까 처음에 자리 잡고 들어온 그 영역 부분이고요. 설정은 지금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서식을 눌러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이 부분에서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글꼴을 파랑의 굵게로 한다 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글자의 색깔 이거를 파랑으로 하라고 표시가 돼 있고요. 자, 이건 하늘색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여기가 파랑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표준색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엑셀에서는. 자,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려면 파랑이라고 돼 있는 거 얘를 선택을 하시고 굵게라고 돼 있기 때문에 굵게라고 돼 있는 걸 선택해서 이렇게 지정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자, 설정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조건에 맞는 애들이 있다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쪽에 서식과 조건부 서식까지 끝났습니다. 이 부분까지 해서 한 15분, 2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위쪽에 보시면 결제란이 있습니다. 이 결제란의 아래쪽과 오른쪽을 보면 굵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얘를 클릭하고 위에 그림이라는 부분에 그림 테두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없음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늘게 사방이 표시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